남았잖아. 쉬는 시간에도 오답 노트를 좀 더 보려고 해봐. 이 뭐 도란이 어떻고 뭐 어떻고 롤 보고 해외 게임 보고 뭐 해외 스포츠 보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시험 수능 보고 나서 너무 후회가 많이 돼. 진짜 내가 수많은 학생들 겪어봤잖아. 그 후회를 지금 안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좀 어제 시험 봤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좀 생각했어야 되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체킹 수업 하는 동안에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할게. 상담하면서 뭐 원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도대체 6번 틀린 사람들 뭐야? 6번이랑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런 문제들 있잖아.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시간적으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면서 자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스카에서 학원에 앉아서 풀고 있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된다. 이거랑 9월 모의고사는 또 교육청 모의고사랑 압박이 좀 달랐을 거거든. 그리고 중요한 시험에서의 압박감이랑 좀 다르단 말이야. 그거를 좀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연습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이 정도 난이도 10번, 11번, 12번 정도까지 난이도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그래도 70점대 정도 나온 친구들은 14번까지는 거의 다 맞았어. 14번까지는 맞고 그 다음부터 뭐 15번 틀리고 21번, 22번 뭐 미적분에서 두세 개 뭐 이렇게 틀리면 그것도 이미 76점이거든. 근데 앞에서 뭐 10번, 11번, 10번, 13번 뭐 요런 라인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뭘 반성해야 되냐면은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를 생각하면 안 돼. 안 되고, 내가 어제도 상담을 한 10명 가까이 했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많이 안 오른 사람도 있고, 뭐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은, 한 5등급 정도에서 1등급 정도로 오른 친구가 있어. 그리고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오른 친구들 있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그래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냐라고 물어보면 평정이 사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한테. 평정 복습 많이 하고 했던 게 그대로 다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 못 느낀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공부만 그러니까 수업 때 듣고 뭐 이렇게 이해만 했었지 그걸 내 걸로 안 만든 거. 내 걸로 안 만들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간 그런 상황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적용이 결국엔 좀 중요한 시험에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뭐 꼭 평정도 당연히 계속 복습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모든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제 내가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 시험 일주일 정도 나오면은 이거 복습할 거라는 생각 못 하거든? 끝이야. 그 한 번 보면은. 약간 그런 마인드로 10주를 보내야 돼. 그렇게 해야 좀 뭔가 나머지 기간 동안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은 지금 너희가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던 게 뭔가 정리가 안 됐다라거나 아니면 그게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를 좀 채워나갈 수 있게 나도 좀 같이 도움을 주도록 할게. 여기 9번 문제부터 잠깐 짧게 설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 9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 2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 라지 gx. 근데 꼴을 봤더니 이게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 G3은 2f3랑
G5는 마이너스 2F. 요 지금 둘이 똑같은 모양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어야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fx.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미분을 하면 H'X는 GX에 빼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G'X라 쓸까? 처음에? G'X라 써보자. G'X 빼기 2 곱하기 F'X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 G'X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라지 GX의 미분은 EFX 플러스 1에다 나와 있잖아. 그치?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되지. EFX 플러스 1. 잠깐만, 녹화를 안 누른 것 같은데. 눌렀네. EFX 플러스 1 하고 여기서 빼기 한 다음에 여기 그냥 스몰 EFX지.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둘이 이렇게 지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는 다시 이거 적분하면 HX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C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3, 그대로 3 대입하면 되지? 왜냐면 H3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얼마나 했냐면은 3 플러스 C인 건데 요 값이 0인 거잖아. 그치? 애초에 H3은 G3 빼기 EF3, H3 자체가 0이었던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C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런,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정도 문제에서 막혔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려운 문제들 또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난이도급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9월달 이제 급식표랑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여줄 건데 그런 것들도 챙기면서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줄게. 그러니까 기출 복습도 하면서 새로운 엔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뭐 정답 나왔지? C는 마이너스 3이면 HX는 X 빼기 3인 거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5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5 대입해버리면 G5 빼기 2 곱하기 라지 F. 이게 HO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몇 줄 썼어, 내가. 이것도 지금 길게 쓴 건데. 그치? 그러니까 시험 때 당황하지 말고 식을 관찰하고 조건을 관찰하고 어떻게 식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총평 같은 거 봤지? 현땡땡 선생님 총평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총평 많이 올라왔던데, 그치? 근데 내 가장 큰 고민은 수열 진짜 이렇게 안 나올 것인가? 그치? 근데 뭐 그래도 수학적 기납법에서 어려운 문제들 꾸준히 풀어보는 게 맞긴 한데 조금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확실하게 생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6월 모의고사에서도 12번에 나왔었지. 이번에 모의고사 나오긴 했어. 16번에 있었어. 16번에 16번에 수학적 기납법이 있었거든. 그 문제였어. 그러니까는 큰 변칙을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런 부분들. 그치? 그리고 뭐 15번,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약간 이런 공식도 좀 깨졌어. 그치?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좀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확통 상황을 모르겠지만 확통도 좀 어려워졌어. 미적분 어려운 건 여전한데 확통도 좀 어려워졌어. 그래서 선택 과목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9월, 6월이랑 수능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그런 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끝까지 갈 거란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지금 평정하는 건 조금씩 하고 내가 숙제로 주면서 미적분 양을 좀 왕창 늘릴 예정이거든. 미적분이 어렵게 나왔다 해서 갑자기 미적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이었어. 미적분을 좀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부분적으로 수원 수투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같이 계속 챙겨 나가 보기로 하자. 그 급식표랑 커리큘럼이랑 이따 또 줄게. 10번도 보면은 2항이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K승에 SK
이게 21이다 됐는데, 얘기했었잖아. 그 시그마의 기본은 나열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나열을 그냥 해보면 되지.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 1의 케이스는 심지어 홀 숫자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S1, S2, S3 그냥 나열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났더니 바로 그냥 너무 잘 보이지? 이만큼이 다 규칙들이 있잖아. 그치? 규칙 생각하면 이거 A2인 거고, 얘는 A4인 거고, 얘 A6인 거고, 바로 이렇게 다 잡혀있을 거라고.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합이 21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니까 이거 첫 항이 1이었지? 2항이 1. 2항 1 조건이 있으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입니다. 플러스 R4승은 21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R값이 바로 나오면서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R4승 플러스 R제곱 빼기 20은 6. 그래서 R제곱 하고 5, 4 하고 마이너스 좀 이렇게 붙여버리면 R은 2가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AN이 공비의 n-1승이 아니라 n-2승이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은 SN 값 구할 수 있고 그대로 37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걸 이제 다 풀어 헤쳐가지고 A1, A2, A3, 막 A1, A2, A3, A4 이렇게 지금 썼던 사람들은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접근이 안 됐었을 거야. 이 기본적으로 이 규칙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원래는 했었던 문제였을 것 같거든? 원래는 풀었었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긴장되는 시험에서는 더 잘 풀려고 하면은 진짜 두 가지를 더 해야 돼. 첫 번째는 문제를 봤을 때 발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언제 봐야 되냐면은 걸어다니면서 보면 좀 위험한가?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자기 전에 그냥 짧게 그냥 오늘 했던 것들 캡처해 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시간에 유튜브 보면서 뭐 롤게임 체크하고 뭐 야구 체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날 배웠던 게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치? 아니, 너희한테 평생 수능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난 근데 매년 하고 있어. 근데 10주밖에 안 남았어. 그냥 좀 올인해. 제일 좋은 방법은 폰을 놓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는 힘들지. 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써봐. 11번 문제 너무 쉽게 나왔지. 11번 문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 11번으로 나오고 있어. 그치? 근데 우리 평정에서 배웠던 내용만 한번 정리해보자. 평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정리했었냐면은 이 말로 돼 있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럼 부의 변화가 있는 거네. 이런 거 있지?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이거는 넓이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네. VT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12번 안 해도 돼? 어때? 괜찮아? 넘어갈까? 12번? 승현이 시험지 있어? 이게 핸드폰 하고 있어. 여기 시험지 있어. 13번으로 가볼까? 13번 문제는 우리 평정에서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건데 근데 이제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라 생각해. 어떤 좋은 기회냐면은 내가 분명히 배우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됐어. 그러면은 왜 적용이 안 됐는지를 조금만 더 분석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배웠었는데 이거 못 적용했다라고 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여기까지는 했었는데 왜 마무리가 안 됐지? 이런 생각하면서 꼭 고양이 노트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복습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볼게. fx에서 한번 봐보자.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오늘 내가 해주는 풀이는
그냥 풀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험 때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생각 못했던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테니까 그런 걸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나한테도 얘기해줘. 거기에서 이런 생각 못했다, 저런 생각 못했다. 이따 개별 명단 할 테니까 개별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생각 못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 이 극한이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 빼기, 이거 그냥 바로 묶어버릴게. 묶어버리면은 fx에 fx 빼기 그 다음에 k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전 시간에 했었는데, 그 기출하면서 내가 연습했었거든. 뭐라고 연습했었냐면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극한 있으면? 그렇지. 성우 잘했어. 그치? 대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 꼴파. 그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항상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대입하고 꼴파하기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대체로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10분의 10골만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것도 있지만 0분의 0골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맞지? 물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있겠지만은 이런 지금 극한식에서 무한대 무한대를 해서 쉽게 내지는 않겠지. 그렇게 본다라면은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어쨌든 값이 존재한다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이 0이 되면은 문제가 새는 거. 그치? 그러니까는 뭘 따져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언젠가를 봐서 그 없는 경우를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한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수 있는 후보인 거지. 극한값이 없을 수 있는 후보를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풀었어야 되는 열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거듭 얘기하지만 뭐 틀렸다 해서 속상해할 게 아니라 배웠던 거를 다음엔 적용해야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fx부터 보면은 이거 0일 때 확인해 보려고 봤는데 근데 이거 뭐 완전 지웠고 바꿔봐도 되고 판별식 써봐도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었던 거니까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가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 얘기한 이 얘기거든. 그치?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그냥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위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뭐로 인수로 가져야 되겠어? 다 대답했잖아. 그러면 그냥 푼 거라고, 이건. 맞지? 그거를 두 가지로 써서 풀면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써가지고 문제를 이제 답을 3번이라고 해서 틀린 사람들이 있었어. 그치? 그거는 실수했다가 아니라 여기 이 파악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거, 바로 전 시간에 화요일에 얘기했던 거를 적용을 못했던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어. 그치? 실수했다가 아니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분의 10골이라 생각해보는 거지. 10분의 10골이라고 본다라면은 그럼 그때는 fx랑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같지 않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넘긴 다음에 그냥 판별식을 써버리면 되지. 그치?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6-x 하고 6-k의 x 하고 여기다 플러스 12-2k,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치?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kk 2u 이렇게 쓰고 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붙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해서 7개라고 고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치?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치? 10분의 10골과 0분의 0골을 구분해서 풀기로 했던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던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돼. 그치? 그래서 0분의 0골이 되는 상황 하나 더 생각한다라면은 좀 전에 대답 잘한 것처럼 fx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 자체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이 뒤에다가 뭘 더 쓸 게 없어.
왜냐면 그냥 fx가 x적으로 시작하는 애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해버리면 f0에 그다음 빼기 2k는 0이네. 그치? 그러면 f0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있지? 10이라고 나와있지? f0이 10인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6이 된다.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된다. 그치? 그 6도 있고 여기 6 포함 안 됐었던 거니까 정답은 7개가 아니라 8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반드시 기억해줘. 뭐 수능 때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극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기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건 거고. 그치? 이거 반드시 확인해 놓기. 평정 자체가 책이 좋아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출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하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중심을 잡고 엔제나 실무를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해서 거기에 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9월 달부터 많이 늘려 나가야 되거든. 그건 맞는데 좀 중심을 늘 좀 생각을 해줘. 14번 어때? 안 해도 돼? 아니면 한번 해볼까? 윤서 어때? 14번 괜찮아? 14번 넘어갈게. 그 15번 문제는 여기다 좀 지우고 해볼까? 많이 틀렸어. 근데 우리 배웠던 거 이거는 적용했는지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는 문제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물론 당연히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배웠던 거를 어디까지는 적용했다 이 사실도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정적분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gx가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ft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t dt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했을 때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치? 미분을 하면은 여기 안에가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x를 대입하면 된다 했어. t 자리에다 x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던 거를 이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가족권 봤더니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는 0인 상황을 얘기한 거라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fx는 그러면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면 이 교점이 4개다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 교점이 4개, 교점이 4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됐겠지. 교점이 4개 맞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뜯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가족권 본 거. 가족권 얘기했잖아. 어려운 문제들은 과대 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장을 뜯어내야 된다고. 뜯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나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나조건을 봐봐. 나조건에 gx는 x는 2, x는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해석이 어려워. 그치?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바꿔보면 괜찮냐면은 이렇게 바꿔볼게. 나는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x는 2랑 6에서 부호가 바뀐다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은 지금 우리 어차피 gx에는 관심이 없어. 당장은 도함수만 잘 보려고 하는 거거든. 도함수의 상황을 봤는데
fx랑 플러스 마이너스 x 사이의 관계가 2랑 6에서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뺐을 때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첫 번째 단계 조건 분석 단계인 거거든. 하나하나 이렇게 해봐. 하나 조건 더 있지. F6에 곱하기 G2가 이게 0보다 작다라 이렇게 얘기했어. F6 곱하기 G2가 0보다 작다. 근데 어차피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2랑 6에서 부호가 바뀐다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다 6 대입했을 때는 0이 되고 2 대입했을 때도 0이 되는 상황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확실한 건 일단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어.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 F0은 0 이렇게 표시를 한 거. 그치? 그 다음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야 되냐면은 2랑 6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랬는데 여기 대입했을 때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그치?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랑 바뀌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3, 4, 5, 6 하면 여기나 여기 이런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사실상 끝났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을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애초에 지금 F6은 6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는 만약에 F6이 6이면 그러면 G2는 또 음수인 거야. 얘는 음수.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F6이 마이너스 6이면 그때는 G2라고 하는 거는 양수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풀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에 대해서 절대값 fx에서 빼기 x dx 이게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고 이 밑에 거는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fx에서 빼기 x를 했는데 이 값이 0보다 크다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다. 그치? 안 돼, 이거 돌지 마. 이거 봐봐. F6이 6일 때부터 해석해보자. 지금 나왔으니까 F6이 6일 때를 먼저 잡아. F6이 6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는 거거든? 그치? 여기 지나간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리고 2랑 6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지나가게끔 그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 그치? 근데 이거 조금만 추론하면은 사실 바로 답이 나오거든? 2랑 6에서 두 번 부호가 바뀌어야 돼. 3번 바뀌면 안 되지. 2번. 여기서 함수가 여기 접해. 그 다음에 통과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 상황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x는 2랑 x는 6에서 그 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2랑 6에서 그 값을 갖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보면은 여기 2지 부호 변화 생겼지? 여기? 그치? 그 다음에 6에서도 부호 변화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 0부터 2까지에 이거 원래 절대값 x였는데 x로 바꿨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어차피 x로 그냥 바꿔도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절대값 fx에서 x를 빼서 정적분한 게 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맞지? 근데 요 함수 이거 지금 절대값 씌우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니까 요거는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맞아 들려? 어때? 맞아, 이거 지금 맞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사실 그냥 이게 정답이야. 여기서 끝났어. 뭐 다른 것들 더 해봐야 되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정답이야. 일단 정답을 구해놓고 나서 안 되는 경우 몇 개를 해볼게.
fx에서 x를 빼고 나면은 그러면 a하고 여기 0에서 접했어. x제곱에 x-6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거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a 곱하기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다. 그치? f2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f2가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그냥 a 값은 4분의 1이 나온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네. 그치? f1이 fx a가 4분의 1이 나왔으면 fx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에 x제곱에 x-6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x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8 대입하면 40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 추론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푼 거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내 시험지를 봐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분석을 못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포장을 뜯어내야 되는데 도함수를 만들어서 0일 때의 교점이 4개다. 그 다음에 2랑 6에서 부호가 바뀌어야겠네. 그리고 요거 그대로 알고 보면 그냥 보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근데 자꾸 시험 볼 때 이렇게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조건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봐봐. 그게 가장 큰 포인트. 일단은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그래프 추론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치? 나머지 경우들 뭐 몇 개만 좀 더 따져보면 이렇게 봤을 때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유가 있어. 여기서 시험 시간에 한 번에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한 번에 못 찾았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점 찍어보는 거. 여기 그 다음에 3, 4, 5, 6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살펴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여기서 갔다가 2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됐다면 얘는 왜 틀릴까? 이거 분명히 2에서 부호 변화 생겼거든? 6에서도 부호 변화 생겼지. 그치? 그 다음에 F형은 0이고.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 요 조건에 맞지가 않아. 요 조건. 그치? 왜냐면은 이 곡선에서 직선 빼버리면 이 부분의 정적분값은 양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뭐가 되고 안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면 돼. F6이 마이너스 6일 때도 해봐야 되겠지? 몇 가지 경우 더 있는데 만약에 F6이 마이너스 6일 때 한다고 하면은 이때도 지금 봐보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를 똑같이 그어봐야지.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은 여기 또 여기 그 다음에 3, 4, 5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요렇게 지금 갔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건 왜 안 돼? 뭐 어떤 조건 때문에 또 안 되지? 이것도 얘 때문에 안 돼. 그치? 이 경우는 F6이 마이너스 6일 땐 거꾸로 이 정적분한 값이 0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부분 보면은, 이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정적분한 게 0보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곡선에서 직선을 뺀 게 음수가 돼버린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정적분값이 음수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맞지? 아이, 하율이랑 도현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었나? 그리고 어제 상담하면서 되게 평가는 고맙다고 하는 친구들이 20번이 너무 고맙대. 20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뭐 이런 형식의 문제만 풀지는 말고 우리 나와 있는 것들 다양하게 풀긴 하는데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엔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 넘어가면은 거의 실무 위주로만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수업 하나당 실무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실무를 돌릴 거거든. 근데 10월 달에 푸는 실무들은 다 9월 평가원 시험 반영한 문제들 위주로 풀기로 할게. 그리고 숙제로 주는 것들이나 엔제들은 조금 옛날도 아니고 지금 한 6월 작년 수능 정도의 기조 있잖아. 그 정도의 문제들도 풀고 하면서 10월 달에는 이 9월, 6월에 좀 맞춘 성격의 실무를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제 21번이랑 22번을 많이 틀렸는데 이 중에서 좀 혼자 고쳐봤어? 어땠어? 어이구 22번 맞았어? 시험지 없어? 있어? 21번 한번 봐볼까? 21번, 15번 두 문제가 이제 공통이선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근데 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10의 값을 구하라.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뭔가 극한을 쓰고 싶게 생겼지. 가운데 2x분의 그 부분이. 그러면 극한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써볼게. 2분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빼기 여기 이쪽은 2x분의 하고 위에 f2x에 빼기 f0 x4승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fx를 이거 f'11 계산하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게 있거든? 뭐가 필요 없어? fx에 상수항이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fx를 상수가 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무방해요. 어차피 다 지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봐. 대입해보면 2분의 하고 이쪽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식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2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 2분의 b인가? 내가 풀고 있지만 말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 몇 번 좀 나머지 궁금한 거 없어? 여기서? 이 전체 시험지에서 같이 풀어보고 싶다. 27번? 또 없어? 28, 30? 29? 22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필요하면 같이 해봐. 이 9월 모의고사 결국 공통 부분은 수투가 좀 어렵게 나왔다 봐야 되겠다. 그치?
수트 문제가 좀 더 어려웠네. 요렇게 요 21번 하고 요 네 문제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 끝낼게. 그리고 집에 가지 말고 상담을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상담을 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이 계산 잘못했는데 다시 쓸게.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식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 2x분의 fx 빼기 f요. 요거 계산해 보면 얘는 원래 식에다 대입했을 때 2x분의 그 다음에 f에다 2x 대입해 버리면 8x 3승으로 시작하지. 그냥 8x 3승 플러스 4a의 x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이 값은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2b가 아니라 b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극한 취해봐. 여기 극한 취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 취해보는 거. 그치? 취했으면은 여기는 2분의 f'0 마이너스 2지? 그치?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0 맞지?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맞지? 응. 그러면 f'0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렸으면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2f'0이야. 넘으면 f'0이고 마이너스 2 있고.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f'0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고, f'0이라고 하는 값은 도함수에다 0 대입한 거 그냥 b지. 이게 정체가 얘가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나와 있는 식대로 그냥 쭉 이렇게 끌고 나가 본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문제에서 요 부등식들 이제 한 번씩 풀면 되겠다. 어떤 부등식을 풀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부등식 한번 풀고 요거 1번이라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등식 한번 풀고 2번이라 쓸게. 이렇게 두 개를 푸는 형태로 간다. 그치? 야,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호가 들어가는 조건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저게 경계값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 등호가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봐. 그러면 여기 해보면 여기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 얘에서 얘 빼는 거. 여기서 얘 뺀 게 1번이야. 요거 해보면 4x 2분의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빼버린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3 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x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그치?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에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양쪽에 2 곱해. 양쪽에 2 곱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판별식이 그냥 쓰면 되지. 판별식 써버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지금 a랑 b 사이에 된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a제곱 빼기 3b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식 하나 세우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까 여기 2번 식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근데 저거를 좀 잘못 계산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다 써보자.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게 x 사승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4x제곱이랑 2ax를 다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이 2ax 플러스 b는 우리가 직선으로 파악하기에 괜찮은 함수거든. 거기다가 x사승 빼기 4x제곱은 대칭점 있는 함수야. 그래프 그리기가 편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 x사승 빼기 4x제곱이랑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 야, 곡선과 곡선 상황은 아니니까 곡선 대 직선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기로 하자. 그치?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거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2에 x 플러스 2인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2랑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함수가 갔다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2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2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아까 조건이 뭐가 있었지? b가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한번 b가 있다고 해보자. b.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기 있으면? 여기서 항상 2ax 플러스 b 직선이 곡선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치? 얘가 어떻게 긋든 간에 이 곡선과 겹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이건 어때? b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해봐. 이거는 괜찮지. 그치? 근데 문제는 아까 이 조건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서 동시에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b가 -4일 때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이 조건도 만족하려 하면은 b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거 좀 어려웠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b는 -4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그냥 여기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지? 어디였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b는 -4 대입하면은 a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 a는 0이고 b는 -4니까 저기다 대입하면은 f'x 나오면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치? 결국에 상수가 필요 없었던 거였고 이 부등식을 조건에 나온 대로 바꿔가면서 그냥 문제 풀었던 거. 그치? 그래프가 별로 없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크게 필요 없이 이렇게 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22번은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이잖아. 그치? 지수로그 함수 상황 거기에 어떤 기하적인 특징들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기울기에 대한 특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푸는 거. 그치? 하율아 이렇게 정리해봐. 이렇게. (28번) 문제가 좀 진짜 어려웠고 27번, 29번, 30번은 그냥 할만 했었거든. 근데 27번이 안 풀렸다 하면은 요 정도 난이도 문제가 미니 미정모에 있는 끝에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 정도를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 많이 해보고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적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 다음 주에는 평정은 잠깐 정리하면서 미적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봐보기로 하자. 이 fx 세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를 gx라 한다고 했으면 이거는 일단 계산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지금 주는 거야. hx로.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hx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면 되지. 그치? 근데 뭐부터 알아야 했냐면은 g'1이 궁금하잖아. g'1이 궁금하면 g1부터 생각하라고 얘기했지. g1이 k다 이렇게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g1이 k면 당연히 hk는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갈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hx로 치환을 안 해놨으면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야.
그치? 그럼 G'1도 뭔지 나오잖아. G'1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H' K분의 1이다. 지금 식을 이렇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치? 간단해. 그러면 이제 목표는 K 값이 뭔지 찾고 H 미분한 다음에 K 대입해서 정답 찾으면 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지? HX를 H'K가 필요한 거니까 미분을 할 건데 그 전에 K부터 한번 알아볼까? 여기다 F에다가 K 삼승 플러스 K 한 게 문제에서 지금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여기 애초에 조건에 있었지? F2는 1이라고 했잖아. F2는 1. 그럼 K세제곱 플러스 K는 2라고 해서 걔를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K 값이 1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K는 1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지. K가 1이 나온 거야. 그치? 그 여기 어차피 이 K 값이 1이었던 거네. 이 부분이 1인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형태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맞지? H'이 어쨌든 필요하긴 하니까 미분을 해봐. H'X는 F' X 3승 플러스 X에 곱하기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되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H'1은 F' 2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 맞지? F'2도 나와 있지 않았어? F'2는 8 곱하기 G'1 빼기 1이었네? 그거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한 번씩 고쳐보죠. G'2는 H'이 그대로 쓰면 F'2 곱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그냥 고쳐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 식 원래다 이제 대입하면 돼. 여기서 문제에서 F'2는 G' 8 곱하기 G'1 빼기 1이라 했으니까 요 G'1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요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F'2가 얼마인지가 F'2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F'2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맞지? 그러면 이 식 적용해보면 F'2에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F'2 빼기 2는 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F'2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 정답 나왔네. 문제에서 G1은 원래 1이었어. G1은 1이지. K 값이 1이니까. 그치? G1은 1. 그 다음에 G'1은 4 곱하기 F'2분의 1이었던 거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 나왔다. 맞지? 성우 이해됐어? 어디다가? 여기? 아니요, G 프라임이 어. 4 곱하기 F 프라임 1이잖아요. 그리고 F 프라임이가 어. 8 곱하기 F 프라임에 G 프라임 1 빼기 1이잖아요. 응. 그럼 F 프라임 1을 대입하면 요 자리에다가? 계속 그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왔어? 네.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29번은 질문이었나? 29번. 5분만 쉬었다 하자.
세 문제만 봐볼까? 29번은 푼 사람들이 있지 않아? 29번? 아니야? 첫째인 양수 공비가 유리수다. 근데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수 있겠지? 29번에 급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급수 좀 유력하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치? 이쪽에 나오는 거. 가족권 봤더니 1항 더하기 2항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정수인 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수열에서 정수인 항이 3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 3개 항의 곱은 21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첫 항이 n이 있다를 해봐. 그 다음에 n 곱하기 r, 그 다음에 nr 제곱, 공비를 r로 두고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자. 그치? 이게 갑자기 정수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공비를 계속 곱해가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 해볼까? 20, 10, 5, 2분의 5, 그 다음에 요 4분의 5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한번 유리수가 나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2분의 1 계속 곱했을 때 정수가 안 나오는 꼴이 되겠지. 그치?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둘이 곱한 게 문제에서 216이라고 했어. 216인 건데 계산해보면 n 곱하기 r의 3승이잖아. 얘가 216인 거니까 n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6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그치? n 곱하기 r은 6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식 한번 고쳐보면 요 식은 n 그 다음에 6 그리고 r 곱해버리면 6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좀 문자가 두 개라서 불편해. 문자가 두 개라서 불편하니까 한쪽으로 고쳐주면 r은 n분의 6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바꿔주기로 하자. 바꿔버리면 n분의 36으로 이렇게 고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이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될까? 절대값 n 몇보다 커야 돼? 6보단 커야 된다고. 맞지?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절대값 n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둘이 이거 첫 항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항이라 생각해. 여기 문제에서 a1 플러스 a2가 1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치? 둘이 이렇게 더해버리면 n 플러스 6이거든? 근데 이거 10을 초과해버리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는 저 상황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더해버리면 n 플러스 6이 12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뭐가 있냐면은 이게 첫 항이 아닐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첫 항이 아니지. 앞에 다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온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개 앞에 거는 이제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은 여기 그대로 공비가 n분의 6이었던 거니까 여기는 6분의 n제곱을 써주면 되겠지. 6분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다 n분의 6 곱했을 때 이렇게 n 된다라고 사실 알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이거는 이제 정수가 아니어야 돼. 정수가 아닌 거고 여기 이 세 개는 지금 정수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 있냐면 n은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지. 그치? 근데 반대로 여기 n분의 36이 자연수였잖아. 그치? 이때는 n이 36에 n은 36의 약수여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n 값이 뭐밖에 없을까? n은 6의 배수가 아닌데 36의 약수여야 돼. 안 떠오르면 다 써보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6, 8,
9, 12, 28 이렇게 지금 다 써봤다 해보자. 일단 6의 배수 다 지워버려. 6의 배수 이거 여기서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 지웠어. 그 다음에 36의 약수이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니 6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었지. 지금 이렇게 다 지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n 값이 6보다 절대값이 커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이것도 다 지워버려. 이거밖에 안 남는다. 그치? 9밖에 안 남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럼 n이 9일 때랑 마이너스 9일 때 두 개만 해보면 되겠네. n이 9일 때 해보면, n이 9일 때는 처음에 9로 시작하고, 9가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6분의 53 거니까 2분의 27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거는 9고 가는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미 이게 10을 넘어가 버려. 그치? 이거 지금 탈락. 그치? 근데 아까 분명히 되는 걸로 계산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9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6분의 80에 2분의 27은 맞는데, 그 뒤에 있는 값이 이게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몇을 한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나오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하고, 첫 항은 2분의 2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때 처음에는 처음에 n 곱하기 n을 처음에는 a1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추가해가는. 맞아. 지금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럼 이게 A1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으로 앞에 이렇게 추가한 걸로 간 거. 그냥 하나씩 계속 추가하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그냥 이 정수 조건이 애초에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30번은 상호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고 연속인 함수 gx가 있다 했는데, fx가 이 30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네, 문제 모양에 쫄지 말고 이렇게 파악을 해볼게.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걸 먼저 봐봐. 물어본 걸 봤더니 1에서 2까지의 x 곱하기 2의 fx d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2의 fx승이 어쨌든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쳐봐. 2의 fx승은 1 플러스 x분의 f'x분의 gx로 고칠 수 있겠지. 그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식 정리해보면, 얘는 이제 2의 fx승에 그대로 곱해버린 게 1 플러스 x f'x, 이게 gx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이게 1이 없었으면은 2의 fx승 곱하기 x 곱하기 f'x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은, 뭐 2의 fx승의 미분한 꼴이 f'x다, 바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이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거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이 이런 두 조건이 있어.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gx dx, 이게 34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 해서 x gx가 53입니다. 어쨌든 이 둘 다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이게 53이라 했으니까 이 두 조건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맞지? 뭔가 고배 미분법이 될 것 같기는 해. 그치? 고배,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fx 미분하면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그런 꼴이 될 것 같긴 한데, 얘를
한 번에 지금 안 보인다 했을 때는 한번 정리를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2fx에 플러스 그 다음에 2x 곱하기 2fx에 나머지는 f'(x) 이렇게 식을 써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이만큼의 미분한 값은 여기 있어. 요렇게 간 게 미분한 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치? 뭔가 지금 부분적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치환한 형태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앤거니까 얘를 적분하기 편하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 hx는 2fx승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기를 하는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hx?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그대로 미분을 했어.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식이 원래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gx를 하는 거는 hx에다가 플러스 x 곱하기 h'(x)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요거 그대로 쓴 거야. hx. 그치? 그 다음에 요쪽은 x 곱하기 h'(x)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야. 요게 한 방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형태는 뭐냐면은 얘 요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x 곱하기 hx의 그대로 미분꼴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미분꼴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계산부터 먼저 해봐. 뭘 계산해 보냐면은 이거 있잖아. 1에서 2까지의 저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 먼저 한번 써볼게. x 곱하기 2fx승인데 이걸 hx로 고치면 되겠다. 고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은 얘를 그대로 부분적분을 해봐. 부분적분을 해버리면 여기는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x 곱하기 gx였지? 미안, 여기 gx dx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1부터 2까지의 x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xhx에 프라임 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는 거. 이렇게. 그치? gx인 거니까. 그러면 아예 프라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엄청 편하잖아. 그정미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대로 한다라면은 여기 그대로 적분하면 그냥 x 제곱이 되겠지? hx 하고 여기다가 1과 1 이렇게 대입해. 빼기 한 다음에 미분 적분이야.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여기 1 곱하기 x hx dx를 이렇게 써버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고 나서 여기다가 1과 2를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맞지?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3이라고 했네. 53. 그치? 근데 중간에 우리 지금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건 뭐냐면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이 부분적분에서 지금 얘를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얘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4 곱하기 h2 빼기 h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H1은 얼마야? 아까 HX 있었잖아, 여기다 H1 대입하면은 H1은 2에 F1승인 건데 F1이 아까 4ln이라고 돼 있었어. 여기 이 부분이 4ln.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6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H1은 16 쓰면 되고 H2만 이제 구하면 정답이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H 아직 안 쓴 조건 확인해 봤더니
요 조건 안 썼어. 요거 써가지고 h를 찾을 수 있나만 좀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저식 다시 한번 써보면 1부터 2까지의 gx, dx는 우리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gx에다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x, hx에 프라임 dx야.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치? 그럼 이거는 결국에 x, hx에 그냥 1과 2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은 이 값은 2 곱하기 h2 빼기 그다음 h1 이런 형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어. 그치? 이 값이 얼마다? 34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아까 h1 값은 16이 나왔지? h2 값도 나오겠다. 이거 25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25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이 값은 25 대입하면은 100이야. 100 빼기 그 다음에 16 빼기 53 이런 형태로 하면은 정답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 맞지? 전형적으로 적분을 약간 조립하는 형태로, 그치? 그러니까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 같은 들어가는 적분인데 그래프가 하나도 필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 없이 그냥 식으로 계산하고 끝내버리는 형태의 문제가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기로 하자. 그치? 한 문제 남았네? 28번 궁금한 거 맞지? 하나만 더 해볼게. 이 fx가 gx 빼기 탄젠트 gx. 항등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g' 0 곱하기 g0의 제곱? 아 이게 뭐지? g' 0 곱하기 g0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조건 분석을 어떻게 하고 시작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가족권에 있는 걸 한번 봐봐. 가족권에 보면은 F0은 0,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에 파이를 대입하면 그것도 0.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 해볼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 이 계산은 여기다 0을 대입해 볼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대입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한번 써볼게. 대입해보면 f에 x에 0 대입했어. f0은 g0 빼기 탄젠트 g0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값이 0이다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지? 첫 번째 식 이렇게 먼저 대입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더블 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놓고 나서 이제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에 빼기 시컨트 제곱 gx 하고 곱하기 g 프라임 x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 식 정리해보면 얘는 g 프라임 x를 묶었을 때
1 빼기 시컨트 제곱에 gx 이런 식으로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얘 탄젠트네. 탄젠트를 고쳐버리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야 되겠지. 마이너스 g 프라임 x 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탄젠트 제곱 x gx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x는 얘가 된다.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나조건에 봤더니 나조건에 뭐라 됐냐면은 sin g파이는 0이다라 돼 있어. sin g파이는 sin g파이는요? 그 g파이는 뭐가 돼야 될까? 0 말고 또 있지. 파이의 n배. 그치? 그렇게 봐야지. 그치? n이 정수라 생각한다 하면은 g파이는 n파이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꺼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파이는 n파이가 된다. 이렇게 꺼내놓고 해석을 하면 되는 상. g파이는 n파이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G0 빼기 탄젠트 G0은 0이었어. 그러면 이거 바로 다시 바꿔보면 G0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 G0인 거잖아. 맞지? 우리가 고칠 수 있지?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봐. 미분한 거 아까 있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거는 G 프라임 0에 여기다 그냥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G 프라임 0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제곱 G0 요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지? 재서 괜찮아? 식 잘못 썼어? 곱하기네? 곱하기 탄젠트 제곱 G0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근데 아까 탄젠트 G0이 G0이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요 식은 그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요만큼이 G0의 제곱인 거. G0의 제곱으로 요렇게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묻는 게 아까 이거였거든? 얘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G'0 곱하기 G0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해져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 뭐 찾으면 되는 거냐면은 목표가 명확하게 쓴 거야. 마이너스 F' 0을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 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F' 0을 찾으면 되겠네? 라는 발상으로 시작하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갑자기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이런 문제들은 봤을 때 나와 있는 조건들을 차근차근 조립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엉켜놓은 거거든. 실타래를 막 이렇게 엉켜놨어. 그걸 일단 풀다 보면은 그러면 뭘 찾는 게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게 그때서 이제 보이는 거거든. 일단 그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엉켜져 있으니까 이건 복잡해 하면서 자꾸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다고. 그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고민하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목표가 섰으니까 이제 계속 대입을 하면서 가보자. 또 대입해야 될 게 있는데 뭘 대입해야 되냐면 이 파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 파이. 그치? 파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대입을 해보기로 할게. 파이를 대입하면은 그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형이 잘 봐봐. x는 파이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f 파이가 뭐랑 같아? g 파이 빼기 탄젠트 g 파이지. 그치? g 파이 빼기 탄젠트 g 파이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0 대입했을 때는 f0은 g0 빼기 탄젠트 g0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식 두 개만 이제 정리하면은 계산이 끝나는 상황을 알 수 있어. 요거 한번 봐볼게. 만들었고
파이를 한 번 더 어디다 대입하냐면은 미분을 한 식에다 한 번 더 대입해. f 프라임 파이는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에다가 탄젠트 제곱 g 파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확실하거든? g 프라임 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 g 파이인데 탄젠트 g 파이가 얼마일까? 아까 g 파이가 m 파이였잖아. 그치? g 파이가 m 파이인 거니까 요만큼은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어. 요거 0이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f 프라임 파이도 0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0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나와 있는 식들 한번 정리해보자. 탄젠 f 프라임 파이가 0이야. 그리고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었어. 맞지? 그 다음에 f0은 0이야. 이 식들을 다 합쳐버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fx는 3차 함수라 했지? 그치?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a라 이렇게 둘게. 근데 이계도함수의 함수값도 0이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도 0이야.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2차랑 1차가 x 빼기 파이에 대한 내림차순을 했을 때 3차는 있는데 2차랑 1차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얘기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고 뒤에 부분만 붙이면 되는데 아까 f에다가 파이 대입한 게 요거 0이었던 거니까 얘 0이지? f파이는 그냥 g파이였던 건데 이 g파이는 m파이란 말이야. g파이 m파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m파이인 거니까 이 부분 플러스 m파이다 이렇게만 그냥 쓰면 돼. 이렇게만 좀 표기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다 구했어.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를 보려면 a 값과 n 값만 알면 돼. a 값과 n 값만 알면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어렵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왜냐면은 문제에서 아직 유일하게 안 쓴 게 gx의 극한이 2분의 3파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 그걸 아직 안 썼어. 그치?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탄젠트 함수의 극한이 이제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일단 얘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요 f파이는 g파이 빼기 탄젠트 g파이를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자. 이거 지금 식을 저기 있는 극한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볼게. fx라고 하는 거는 gx 빼기 그 다음에 탄젠트 gx를 보는 거야. 탄젠트 gx. 그치? 아까 여기 있었던 요식 그대로 쓴 거야. 그치? 이 그대로 썼는데 여기에서 뭘 쓸 거냐면 gx가 합성됐다 생각을 해보자. gx가 합성됐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hx라고 하는 게 x 빼기 탄젠트 x의 관점을 볼 수 있어. 그치? 여기 이제 gx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하율아 잘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fx는 여기다 gx를 대입을 하면은 h에다가 gx를 대입하면 fx가 나온다는 형태로 합성함수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h에다 gx 대입하면 fx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만 해보면 되는데 일단 h'x가 뭔지 구해봐. h'x는 1-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값은 확실한 게 뭐냐면은 hx의 함수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 얘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봐야 돼. 맞지? 시컨트 제곱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맞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hx가 감소함수라는 얘기야. hx 감소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n파이 한번 대입해봐. x에다 n파이 대입하면 문제에서 이제 n파이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입해버리면 h'x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돼? 시컨트 n파이거든? 그치? 얼마? 1. 여기 이거 이해돼? 성우 이해했어? 아니 뭐 이해하고 그럴 게 없는데 이거 그냥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뭐야? 코사인 2파이 2파이 3파이 다 뭐야? 제곱하면 1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n파이 대입했을 때는 이제 0이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h 프라임 n파이를 쓸까? h 프라임 n파이는 0이다. 지금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거는 h에다 n파이를 대입해야겠네. n파이를 대입해버리면 일단 n파이 대입해봐. 그 n파이 있고 여기 지금 사라지지. 그러니까 h n파이는 n파이다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에서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 그려놓고 확인해 볼게. 탄젠트 함수 일단 여기서 그려봐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gx를 대입했을 때 fx가 튀어나온다고 한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그 fx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 gx도 미분 가능, fx도 미분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이고 여기 2파이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건데 함수가 계속 감소라고 그랬거든. 아까 hx 감소라고 했지. 감소함수인 건데 어딜 지나가냐면은 만약에 n 값이 1이야. 그러면 파이 콤마 파이를 지나가는 거야. 맞지? 파이 콤마 파이니까 이쯤을 파이라고 해볼게. 스케일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여기를 파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미분계수가 지금 0이어야 돼. 맞지? 미분계수 0. 0 찍으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만약에 여기 2파이야. 2파이면 2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파이 콤마 2파이를 지나가야 돼. 2파이 콤마 2파이인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은 2파이 콤마 2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지점에 있겠지. 이 지점. 그치?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미분계수 0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봐봐.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gx는 2분의 3파이라고 그랬어요. 2분의 3파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hx에다 지금 gx 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 좌표를, 요 축을 지금 gx축이라고 이렇게 봐. g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gx를 대입했을 때 fx가 튀어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gx가 이런 지점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이 gx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fx가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 이 합성함수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2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해해보고 다시 적용해보고 연습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근데 이 gx도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만 정의돼야 돼. 아니면 이 안에서만 정의되거나 이 정근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미분 가능 상황이 아니게 돼. 연속이 아니잖아. 깨져버리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의 궁금점이 이거거든. 2분의 3파이의 플러스인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극한이 달라져. 만약에 2분의 3파이의 마이너스 쪽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렴해버리면 이 극한이 극한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치? 반대로 얘가 플러스로 간다고 하면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그치? 그 상황을 좀 따져보는 게 마지막 열쇠가 된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부분 있잖아.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을 나눠서 보자. 왜 이 두 개만 보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2분의 3파이가 중요해서 그래. 2분의 3파이. 그치? 지금 여기 2분의 3파이잖아. 2분의 3파이에서의 상황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서의 어디가 지금 정답이 될지에서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둘 중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 놓고 여기를 2번이라 이렇게 놔볼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일단 G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인 거야. G에다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가 된다.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에다가 2파이를 대입하면 2파이다. 또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식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극한 쪽에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지? 지하 이거 이해돼?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x가 무한대로 하는데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두 번째는 요 경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때 gx가 2분의 3파이의 우극한 쪽에서 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때는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a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상황이 모순이 안 생기고 정답인지를 따져보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해보면 돼. 그치? 1번부터 마무리 해볼게. 1번에 g파이는 파이였잖아. g파이는 파이였던 거니까 먼저 여기 이 식 있잖아. 아까 식 어디다 써놨지? 이 식. 이거 fx 다 설계해 놓은 거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저기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fx는 ax-파이의 3승 플러스 n파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x가 요 첫 번째 상황 1일 때 1일 때 상황 본다 하면은 그냥 여기 플러스 파이거든. n값이 1일 때. n값이 1일 때는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다가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파이의 3승 플러스 파이야. 그치?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0이 나와야 돼. f0은 0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1이거든. 이 파이 제곱분의 1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0보다 크지. 그치?
근데 아까 이 n값이 1일 때 있잖아. 요 g파이는 파일 때. g파이는 파일 때 상황에서 a 값은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모순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돼. 맞지? 두 번째는 뭐 해보냐면은 이거 x가 0일 때를 대입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n 값이라고 고쳐보자. n 값. n이 여기 1일 때 여기는 n이 2일 때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때는 여기다 0 대입해 보면 f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파이의 3승인데 플러스 2파이야. 그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0인 거야. 따라서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제곱분의 2인데 이거는 이제 0보다 크다는 괜찮아. 그치? 왜냐면 아까 이게 n 값이 2일 때였거든. n 값이 2일 때. 그치? 이 계산을 하고 있던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답이 나왔다. 답을 써보면 fx는 파이 제곱분의 2하고 x 마이너스 파이의 3승 플러스 파이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파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파이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요거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돼. 왜냐면 아까 지금 이거 하기로 했었죠. 요거 하기로 했던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다. 아이 하율이 그만 줘.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빈 시험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가지 말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다시 복습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배웠던 내용들 좀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메가 스터디 컷이 좀 유난히 높은데 근데 커트라인에 뭐 지금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일단 정과목 국수 0, 탐까지 해가지고 등급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계산해놨지. 그치? 그것도 좀 조사를 할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오늘 1차적으로 한번 이제 어떻게 뭐 시험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원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원서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했구나 라고 하는 거 보면서 방향 잡아서 나머지 10주 잘 공부할 수 있게끔 같이 해보도록 할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월요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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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진짜 마지막 월요일 돼. 금방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여기 가운데 짤이랑 끝에 짤이랑 나눠서 가면 되거든. 나눠서 가서 공부할 거 오늘 공부할 거 이제 숙제 해왔던 것들 준비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은 할 거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해보기로 할게.